지금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한창 중이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개월 뭐 휴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은 아직 협상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쟁의 특징이 확실히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AI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뭐 그 전쟁 직전부터도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죠. 베네수엘라 전쟁 당시에도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엔스로픽이 사용되었고 네. 엔스로픽이 이란전에서는 자기네들 빠지겠다. 맞아.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갈등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AI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2월 달 타임즈가 표지로 The First AI War라는 특집호를 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면서 네. AI로 전쟁의 기술이 중심축이 이동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네. 보통 우크라이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알렉시 카프가 키예프로 젤렌스키를 만나러 바로 갑니다. 폴란드를 통해서 집차 타고 막 가가지고 만나서 뭘 하냐면 무상으로 전방뿐만이 아니라 후방까지 다 지원하겠다. 팔란티어가 네. 그 대신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다 달라. 네. 그것을 통해서 팔란티어의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랬어요. 네. 그게 뭔 말이냐면 겨울이 지나면 바로 12월에 침공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의 군비 지원할 경우에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은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탱크라든지 전차라든지 심지어는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밀밭이 많습니다. 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요 이게 다 질척거리는 땅으로 가기 때문에 탱크가 다니기 너무 안 좋은 길이 돼요. 그래서 이 딱딱한 땅이 있는 겨울이 끝나기 전에 끝내겠다 그랬는데 그 화력이 좋은 러시아도 지금도 아직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뭐냐면 그때 그들이 특히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에이브라임 탱크가 오기 전에 러시아가 탱크로 밀고 올 때 지금 이란전에서 사용되는 것은 중형거리 드론이고요. FPV라고 해서 퍼스펙티브 베이클이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로 조그만 드론들 있잖아요. 네네. 그 드론을 가지고 거기다가 슈리톤을 달아가지고 각으로 치면은 폭탄을 달아서 그냥 자살 드론을 보낸 거예요. 자살 드론을. 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만들 재료가 없다 보니까 마분지로도 만들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요. 이러한 FPV를 갖다가 200대, 300대를 띄워서 탱크들을 다 박살내면서 러시아 탱크의 약 90% 가까이가 다 괴멸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전쟁이 나왔던 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왔던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깜짝 놀라서 러시아가 잠깐 스톱하고 공격을 멈추고 이란과 중국에 가서 드론 기술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부터 배워온 것이 지금 이란과 또 미국도 이란 드론에서 배우죠. 사하드 드론하고 똑같은 거를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루카스 드론이라고 하는데 루카스 앞에 L이 뭐냐면 로우 코스트, 저렴한, 가성비 있는, 그 다음에 뭐 유가 언맨드 해가지고 무인, 뭐 이러한 건데요. 그래서 로우 코스트가 아예 이름에 들어간 루카스라는 드론을 미국이 만들었던 것은 이란에서 쓰고 있는 거. 이거는 그 바로 앞에서 탱크랑 싸울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로켓처럼 500km, 700km를 날아가서 그래서 지금 걸프 국가들한테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FPV는 그렇게 못 날아가요. 많이 날아가봐야 50km. 그러니까 바로 앞에 탱크가 공격하고 있으면 가서 공격을 하는. 자, 이 부분은 중국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여러분 매일 4,000대의 전투 드론을 자살 드론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으면서 미국이 지원했던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에이브라임 탱크의 90몇 프로가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탱크가 드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는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이 우선은 근데 이 드론은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왜냐하면 사람이 조종한 드론은 과거에 로키드 마틴에서 만들었던 이런 정찰 드론. 한 대에 뭐 수억 달러씩 하는 거. 이런 거는 너바다 사막에 있는 미군들이, 공군들이 조종해서 원격으로 해서 뭐 파키스탄이나 이란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가서 이 정찰 드론이 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있는 이런 드론은 때로 날아간다 그래서 수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기도 하고 때라는 또는 플레이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는 한꺼번에 100대를 조종할 인간이 어떻게 100명이 조종하겠어요. 다 AI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AI가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엔트로픽에서 쓰였던 AI는 뭐냐면 과거에도 쓰였어요. 뭐냐면 정보를 곳곳에서 수집할 때는 AI를 씁니다.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소나라고 해서 음파를 분석하거나 또는 CIA에서 인간에 의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또는 스파이가 주는 정보를 분석하거나 또는 통신을 감청하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과거에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면은 이 장교들이 모여서 워룸에 네. 전쟁 사무실 모여가지고 각각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레이더 분석하는 게 장군님 뭐가 보입니다 막 이러고 이런 걸 이 워룸이잖아요. 이걸 다 AI가 대체하는 거예요. 이걸 AI가 대체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하던 정보 분석을 20명으로 줄여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AI가 하지만 그 다음에 타겟을 정하는 것. 이 정보에 기반해서 우리 목표물로 타겟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썼던 것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할 때 썼습니다. 네네. 여기에 팔란터 기술도 쓰였고 이때 쓰였던 AI의 이름이 가스펠이에요. 하마스 지도부가 있을 때는 확률적으로 사람이 지도부가 있을 때는 민간인이나 다른 사람이 100명 정도의 피해를 감내해요. 그리고 하마스 대원이 있을 때는 10명.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이라는 건 항상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거 여론조사할 때도 표준 편차 5%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AI는 여러분 스토카스틱, 그러니까 통계적인 이 추론 모델인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다음 단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추론하기 때문에 네. 이 엔트로픽이 팔란티어 플랫폼 위에서 팔란티어는 정보를 종합하는 거고 여기에서 타겟이 A라는 지점에 있을 확률 75%, B라는 지점에 있을 확률 68%, C라는 지점에 있을 확률 82%. 그러면 여러분 세 군데 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여기 있을 확률 몇 프로 하면은 해병대들이 네. 곳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곳에서 잡아들이는 거고 이번에 이란 지도부가 죽었다는 것도 확률적으로 여러 곳을 찍어주면 이 여러 곳을 다 공격합니다. 거기서 한 명이 지도부가 죽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된지를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엔트로픽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확률적으로 과거에는 정보 수집에만 쓰이다가 AI가 타겟을 확정하는데도 확률적으로 AI가 쓰인다는 것, 그 다음에 드론으로 바뀌면서 드론을 조종하는 데도 AI가 쓰인다는 것,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AI라기보다는 온톨로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전쟁의 기술이 완전히 바뀌어갔는데요. 이번 이란 전쟁에서 중요했던 것은 과거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움이었고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대리전을 한 거잖아요. 네. 서방이. 예. 근데 이번엔 직접 본인들이 한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 AI가 진짜로 이렇구나. 본인들이 직접 느낀 거잖아요. 예. 가성비 짱이구나. 네네. 이번에 루카스라는 드론을 미국도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은 얘네들을 먼저 보내서 얘네는 35,000달러 정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격추대도 얼마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먼저 보내서 방공망을 폭발을 했어요. 자살로. 예. 방공망을 하다가 방공망에 걸려서 죽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이 그걸 보낸 거죠,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패트리어트로 쏟아보내, 여러분 패트리어트 한 대 한국 돈으로 60억이에요. 엄청 비싼. 그러니까 이거 35,000달러짜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천궁 쓰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천궁 가져가는 거잖아요, UAE에서. 예. 근데 천궁 여러분 2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60억보다는 나은데. 예. 예,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국방 전략이 사실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군이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 해서 흔히 말하는 디펜스 스트래티지를 여러분 디펜스 스트래티지라고 미국 그렇게 US 찾아보면 구글에서 네. PDF로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이미 수정되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AI가 키워드가 아니라 앞으로 방위산업의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방위산업을 여러분 보실 때 네. 투자 관점에서 보실 세 가지 키워드를 씁니다. 하나가 칩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싸다. 전략을 앞으로는 전장 무기는 싸야 되고 두 번째는 fast 빨리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massive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600개예요. 네, 얼마 안 되네요. 그거를 지금 미국에서 그럼 앞으로 2만 개로 늘리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예산도 엄청나게 들고요. 그렇죠. 미국 의회 허가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거고요. 그렇게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생산 설비를 늘리려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예. 이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 러시아도 미사일을 다 쓰다가 북한에서도 미사일 가져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략 무기, 우리 현무 훌륭한 무기죠. 훌륭한 무기인데 그걸 쐈어요 북한에. 확률적으로 AI를 써가지고 김정은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쐈는데 안 죽었어. 그럼 다시 또 또 만들어야 되는데 네. 1년 걸린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전장 잠깐 1년 쉬었다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잠깐. 그럼 혹시 이거 다른 얘기인데 그럼 이번에 트럼프가 1개월 휴전이라는 것도 꼭 그런 건 아니죠.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바닥이 나니까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 배치됐던 패트리어트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고 유럽에 배치됐던 패트리어트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지금 본인들이 썼던 거에서 예를 들자면 그 사하드 그 드론을 이란이 한 100대 보낼 줄 알았더니 300대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다 썼겠죠. 그렇죠. 그거 어디서 생산을 해요? 공장 지금 돌려봤자 네. 몇 개월 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의 디펜스 스트라테지는 국방 전략은 방산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가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서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중국하고 우리가 전쟁하면 미국의 공격 대상은 tens of thousands라고 적고 있어요. 수만 개를 공격을 해야 돼요. 예. 그럼 거기 쓸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이 몇 개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계속 빠르게 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비싸게 하면은 감당도 안 되니까 저렴하게. 예. 그다음에 빠르게 생산해야 되고 대량으로 생산해야 돼요. 사실 다 세계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야만 평균 싸지죠. 생산비용이 내려가니까 싸질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문서에 뭐라 하냐면은 부품의 90% 가까이를 커머셜로 쓴다. 즉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는 것. 예. 그래야 부품 가격도 싸지는 거고 그렇죠. 빨리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cheap, fast 그다음에 매시브가 대단히 중요한 방산 산업의 전략 키워드입니다. 이게 AI 때문에 좀 바뀐 건가요? 바뀌기도 하고 드론 때문에도 바뀌기도 하고 전쟁의 양상이 바뀐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남북전쟁 영화 봐도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막 그런데도 기마병이 있었어요. 네. 응? 기마병. 기마병이 있어서 말 타고 막 총 쏘고 막 그랬거든요. 미군들도. 네네네. 막 남북전쟁하면 진짜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마병이 왜 사라졌냐? 기관단총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기마병이 다 싹쓸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들어진 그 기술이 여러분 탱크예요. 탱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기관단총과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술이 나오면 무기체가 나오면 그 다음 무기체계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항상 무기체계가 전환될 때 전쟁의 위험성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했던 이유는 우리도 탱크 만들어 보니까 영국보다 더 잘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전투기 만들었는데 영국보다 더 좋은데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진짜 좋네. 한번 해보자 전쟁. 이런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시기에 무기가 바뀔 체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무기 그 체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무기 체계도 바뀌면서 그러니까 전조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지리산을 가더라도 잘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 그 전에 구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산을 오르는 게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이란 전쟁이에요. 여기서 무기 체계 바뀌는 건데 지금 결국은 궁극에서 이 흔히 말하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금 어디서 일어날까요? 미국하고 중국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무기 체계를 이제 바꿔요. 미국도 바꿔갑니다. 여러분 2030년부터 미국은 CCA라는 전투 개념을 씁니다. CCA는 뭐냐면 F-35 편대에 네. 한 명만 인간이 운전하고요. 나머지 편대를 드론으로 하는 거예요. 다 AI가 조정하는 거죠. 근데 이 드론의 속도가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던 마하 속도를 내야 돼요. F-35 마하 2나 마하 3으로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드론은 그 속도를 못 날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드론들은 공군에 납품하기 있는 드론은 고체 로켓 엔진을 쓰게 되면서 드론이 속도가 마하로 날아가요. 와. 그런데 이 로키드 마틴 하나의 F-35가 뜨고 나머지가 다 무인 전투기로 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론이 이제는 전투기로까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만들 경우에는 얘의 역량을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도 이번엔 중국도 미국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면서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의 방산 산업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로 바뀌면서 네. 여기에서 근데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단기간에 위너 루저는 여기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로키드 마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방산 기업 전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로키드 마틴이 패트리엇 미사일하고 F-35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로키드 마틴으로서는 F-35가 다 사람이 운전해야지.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데 사람이 운전을 해야 네. 편대에 6대, 5대를 다 됐었는데 네. 한 대만 사람이 운전하고 네. 나머지는 F-35가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만들지 않은 그걸 지금 안드릴과 어레스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이 기업들이 만드는 무인 전투기로 바뀔 경우에는 네. 자신들의 매출 구조가 줄겠죠. 안드릴 비상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드릴 비상장이고, 그다음에 어레스 테크놀로지도 비상장인데, 여기에서 지금 CCA 납품 부분이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로키드 마틴은 자기네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 걸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은 그걸 만들지도 않았어요. 왜? 네. 인간이 운전하는 F-35가 영원하길 바라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도 지금 두 파가 싸우고 있다 그러는 거죠. 전통적인 방산 업체와, 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흔히 말하는 이 페이팔 마피아들이 투자. 그 피터 틸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네. 안드릴에. 네. 안드릴과 어레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이들은 신흥 기술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AI로 감싸고 있고 안드로이드 잘하는 게 뭐냐면 이 하드웨어 운영 체계를 집어있는 거거든요. 팔란티어가 결합되고 여기에 엔트로피의 뭐 클로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챗GPT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방산 체계로 바꾸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칩, 패스트, 매시브인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해외 뉴스에 따르면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영어 뉴스에 나오는데 대한항공하고 같이 한국에다가 이쪽 아시아 쪽 무기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한다. 공장을.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미국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만들고 아시아의 거점 공장을 만들어서 대단히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 생산 공장을 곳곳에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짓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판도로 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전통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이 도전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큰 숙제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서 화두가 됐던 스텔스 기능도 여러분 보세요. 저궤도 위성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무용지물입니다. 네. 근데 저궤도 위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X, 그러니까 미국이 있고요. 중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유럽연합은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싶어 하는데 아직 못 띄우고 있어요. 즉 중국을 공격할 때는 스텔스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저궤도 위성이 있으니까.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가 외교도 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이 저궤도 위성을 중국이 갖고 있는 저궤도 위성을 중국만 쓰기도 바쁠 테니까 안 죽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을 줘버리면 너무 위험한데? 그러면 북한에 줘버리면 북한에 우리가 스텔스 기능으로 공격할 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김정은 자살 드론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중앙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김정은이 또 지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러시아 가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거기서 봤을 거 아니에요. 신무기를 안 봤을까요? 봤겠죠.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북한이 먼저 감지한 거예요. 그럼 그거 체계로 지금 북한은 무기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드 드론이라는 것은 이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란에서 들어온 건 안 들어와도 FPV는 여러분 DJI, 그러니까 즉 중국에 살 수 있는 드론들 그거예요. 그거 그냥 10,000대 사가지고 거기다가 슈루탄 하나씩 달고 AI 하웨이 거 쓰고 딥시 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만약에 10,000대 보내면 어떡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레이저 드론 쏘면 우리가 맞추는 레이저 포다 뭘로 한다는 건요 사드 드론이에요. 크기도 5m 정도에 커요. 꽤나 작지 않습니다. 5m 정도면 저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드론하고 FPV는요 요만한 거잖아요. 작은 거. 이거는요 아직 레이더로 디텍션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방성이 계약을 줘서 오픈 AI하고 몇 군데서 안드로이드에서 팔란티어와 같이 이거를 디텍션하는 발견해내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어요 AI로. 왜냐하면 새떼와 FPV라고 하는 드론 때는 구별을 못합니다. 한국도 못해요. 크기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해서 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하냐? 전방에다가 이제 무전기 돌리는 거지.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새떼냐 드론 때냐? 그러면은 국민이 만환경을 보고 새떼입니다. 오케이 새떼. 이 상황에 지금요. 확실히 방위 산업에 있어서 지금 뭔가 좀 구멍이 생기고 하는 거죠. 바뀌고, 지각이 면데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 업체가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탱크도 수출하고 있고 지금 전투기도 수출하고 있는 것도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신무기로 바꾼 건 아니니까요. 이미 소총과 대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마병이 있었던 것처럼. 네네. 과도기적인 무기체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시장은 존재하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빨리 AI 국방으로 한국도 이번에 2026년 국방부가 AI 국방의 해로 정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목표 중에 뭐가 있냐면 사업계획서에 보면은요 드론 국산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꾸로 여러분 드론도 한국이 국산화가 안 된 거예요. 전 세계 드론은요 다 중국 부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미국이 만든 루카스도요 중국 부품을 썼어요. 왜요? 드론에 들어가는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이 들어가잖아요. 전 세계 자석의 96%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석의 탈중국화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자석을 잘 만드는 기업이 상장된 기업에서 나온다.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한참 그 무인 드론 관련주들 막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부품 자립화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방산에 관심을 가지실 때 이 전통적인 방산주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방위 예산이 국방비가 증가하니까요. 유럽도 증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고 심지어는 독일도 지금 증가하겠고 자기네들 핵무장하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도 이동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 북한 쪽에다가 먼저 우리가 통신망을 데이터망을 다 박살내겠죠. 그 다음에 한국군이 진출을 하면은 한국군들은 뭘로 연결할까요? 무전기.
KT나 SK가 쫓아갈까요? 쫓아가기 위한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동 데이터를 왜요? 이거는 아니면은 우리도 스타링크를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하고, 그러니까 유럽은 그것까지 하는 거죠. 스타링크를 쓰되 미국에서 뭔가 갈등이 생겨서 스타링크를 못 썼을 경우 네. 안 되면 데이터 센터라도 이동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전쟁의 개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국방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아, 예. 그 국방 전략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방위 산업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방산업체에 투자하려면 미국의 디펜스 스트라테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PDF로. 공개를 하거든요. 네. 이 속에서 어떤 기업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한국도 지금 AI 국방 얘기하지만 방위 산업의 무게 중심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지금 AI나 드론 쪽으로 AI 국방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잘하면 올해는 생길 수 있겠지만 별을 갖춘 분이 아직 없거든요. 대령급이잖아요. 많이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걸 무기 있게 못 가. 왜냐하면 별들도 자신이 없잖아. 이쪽 부분 자기도 모르는 그렇죠. 거고. 그냥 우리 현무 좀 더 만들면 안 돼? 이거를 바라는 게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쪽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그건 너무나도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한국도 그럼 이제는 다 드론으로 가는구나. 드론 업체만 뜨겠구나. 아니에요. 하나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국방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네. 별들의 99.9%는 AI를 모르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분들은 그래서 AI 국방으로 쉽게 못 갑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AI 국방과 관련된 거 드론에 대한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하기에는 대단히 나름대로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이것은 필연적이다. 왜요? 북이 그렇게 무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방향은 그쪽이 맞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